자, 45강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어휘로 적절한 것은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되는데요. 소리를 내면 똑같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항상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똑같은 단어가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예. 왜냐면 요 첫 번째 요거요. 요 어떻게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에요. 예. 어떻게 해의 줄임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쓰이는 어떻게는 어떻게 해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문장의 끝에 오는 거예요. 예, 문장의 끝에 와요. 예. 근데 두 번째에 쓰이는 요 어떻게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안 나와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로 찾아야 되냐면 어떻다로 찾아야 되죠. 어떻다. 다로 끝나잖아요. 다로 끝나는 것은 동사 아니면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다라는 형용사에 어간 어떻에다가 개라는 부사형 어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라는 형용사의 부사형이에요. 부사 형태.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어떻게라는 것은 요 형태는 문장 끝에 올 수가 없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요 두 단어가 문장 중간에 쓰이게 되면 당연히 문장 중간에 쓰이게 되면 요 뒤에 있는 어떻게가 적절한 거죠. 예, 근데 이게 문장의 끝에 쓰였어요. 그럼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어떻게가 적절하게 쓰인 거죠. 예. 자, 두 번째, 자기 입장만 뭐뭐뭐뭐 하니 답답하군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는 요 두 번째 해당되는 억설이 답이 되겠어요. 첫 번째 거는 역설이라고 읽죠. 근데 역자가 힘역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힘주어 말하다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역설. 자기가 말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힘주어, 힘있게 말하다가 첫 번째 역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답이 되는데 억설 할 때 요거 억자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억측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 억측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억측이 뭐예요? 근거가 없이 추측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억측이 난무하다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때 억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쓰이는 억설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근거도 없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법자를 붙이게 되면 뭐가 돼요? 역설법 이렇게 되잖아요. 예, 역설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옷걸이냐 옷거리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옷거리가 되겠어요. 예. 옷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옷을 입은 모양새 이런 뜻이에요. 옷을 입은 모양새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쓰는 옷거리잖아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옷 형태소를 분석하게 되면 옷 플러스 걸다의 걸 플러스 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거는 도구 이런 뜻이잖아요. 예, 얘는 옷을 거는 도구. 예, 근데 옷을 거는 도구가 좋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은 모양새가 좋다. 그래서 두 번째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귀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 뭐라고 하죠? 귀 거리가 맞나요? 귀를 이렇게 거는 건가요? 도구인가요?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귀 거리를 하게 되면 어떤 도구에다가 귀를 이렇게 걸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옷걸이가 그런 거잖아요. 옷을 걸어두는 도구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귀 고리가 맞는 거죠. 귀에 거는 고리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귀 거리를 되게 많이 쓰죠. 그냥 복수 표준어로 쓰고 있죠, 지금은. 예. 근데 원래는 요거 거리를 쓰는 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걸어두는 도구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정상적인 거죠. 자, 그다음에 어른과 아이들이 옹기종기 또는 옹기옹기 이렇게 하죠. 근데 어른하고 아이는 키 차이가 좀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옹기종기가 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 거. 그래서 옹기종기는 크기가 서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있잖아요. 크기가 다른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은 옹기종기. 근데 옹기옹기 옹옹 같잖아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은 옹기옹기. 예. 크기가 같은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은 옹기옹기. 크기가 서로 다른 것끼리 모여 있는 것은 옹기종기. 근데 여기서는 어른과 아이들 이렇게 했으니까 키 차이가 좀 나겠죠? 예. 그래서 옹기종기 이렇게 되겠어요. 진짜 정확한 거죠. 응? 옹기종기. 여기 잘못 썼네. 나도 몰랐어요. 와. 네. 자, 그다음에 오늘은 왠지 커피가 생각난다. 이거 저번에 했었죠. 그리고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이 지자가 붙이게 되면 무조건이다. 오를 쓰는 왠지가 된다. 이 지를 쓸 때만 오를 쓰는 왠지가 된다. 이렇게 말했었죠. 근데 나머지는 다 우를 쓰는 왠이 된다. 그래서 뭐 웬 사람인가, 웬 이유인가 할 때 다 우를 쓰는 웬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 단어만, 이 지자가 붙어 있는 요 단어만 오를 쓰는 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장은 조직의 운용 또는 운영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조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뭐 회사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뭐 이런 조직체를 하는 것은 운영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운용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쓰이는 거냐면 돈과 관련돼서요. 예. 돈이나 아니면 어떤 물품 같은 경우를 다루는 것, 돈이나 물품 같은 거를 다룰 때는 운용 또는 조직체 같은 경우를 경영하는 것은 운영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집에 있다가 또는 집에 있다가 나왔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있다가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긴 답이 앞에 거예요. 집에 있다가 이게 잘못했어요. 두 번째가 답이 되겠어요. 근데 앞에 거 있다가라는 것은요. 조금 지난 뒤에 이런 뜻이잖아요. 이따가 해줄게 할 때 앞에 거 쓰잖아요. 조금 있다가 해줄게. 그래서 얘는 조금 있다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앞에 거 있다가는 조금 뒤에 이런 뜻이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 요 뒤에 거인 있다가가 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자, 수정 띄우고 요청 띄우고 시 띄우고 연관된 띄우고 항목을 띄우고 재조정하여야 띄우고 할 띄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문제가 되는 게요. 요청 다음에 요 시를 띄울 거냐 안 띄울 거냐 요거와 관련된 거죠. 근데 한자로 하기면 이게 때 시자잖아요. 뭐 시간 할 때 그 시자잖아요. 근데 이 때 시자는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쓰이게 돼요, 주로. 하나는 뭐냐면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요. 명사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의존명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명사로 쓰일 때든 의존명사로 쓰일 때든 무조건이죠. 앞에 거와 띄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가 나왔을 때 그냥 무조건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을 띄우고, 감당할 띄우고, 만한 띄우고, 능력분 띄우고, 아니라 띄우고, 추진력마저 띄우고, 없는 띄우고. 여기서 관건은 이 감당할 하고 만한 요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 만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만한. 저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또 어떤 때 좀 앞뒤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만을 치게 되면, 그냥 만을 치게 되면 만을 쳐도 나와요. 알겠죠? 근데 만하다라는 단어를 쳐도 나와요. 그럼 만하다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설명이 된 걸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게 되냐면 보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좀 더 밑에를 좀 더 읽어보게 되면 얘를 보조 형용사 이렇게 나와요. 예, 그냥 만하다를 쳐가지고 옆에를 딱 읽으면 그냥 형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밑에를 조금 더 읽으면 보조 형용사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얘 보조 형용사예요. 자, 보조 형용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문장에서 쓰일 때 본용언, 보조용언 할 때 보조용언으로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조용언으로 쓰이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와야 될까요? 본용언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보조형용사로 쓰이게 되니까 만하다가 앞에 본용언이 와야 돼요. 근데 이 만한할 때 그 앞에 뭐가 왔어요? 감당하리 왔죠? 그렇죠? 감당하리 왔잖아요. 이 기본형이 뭐죠? 감당하다잖아요. 다로 끝났단 말이에요. 다로 끝나는 단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고요. 이렇게 보조 형용사 또는 뭐 보조 동사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럼 그 앞에 나오는 단어도 다로 끝나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로 끝나는 단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용언, 보조용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물론 이 만하다가 아니라 그냥 만이라는 단어 이거 찾아도요 나오죠. 어떤 걸로 나오냐면 의존명사로 나와요. 예, 요게 만만 찾아도 나오는데 이거는 의존명사로 쓰이게 되는 경우가 나오죠. 근데 의존명사의 만하고 요 보조형용사 만하다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예,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만하고 하 이렇게 쓰였잖아요. 이 만하다의 만하에다가 니은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이 나왔는데 이거 띄웠을 건가? 붙였을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하까지 왔구나. 예, 보조 형용사로 쓰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만만 나왔다. 그럼 좀 고민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얘가 조사를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의존명사로 쓸 때가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조사를 쓸 때 의존명사로 쓰였을 때는 여태까지 누누이 말을 했잖아요. 그 구분하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맞춤법. 내가 읽던 책을 거저 줄 테니 넌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요 거저요. 거저가 여가 쓰인 게 아니라 어가 쓰인 거예요. 거저 준다. 아무 노력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쓰이는 부사예요. 그래서 거저. 그 다음에 한자성어.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르다. 뭐 많이 다뤘던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표리부동이잖아요. 표자가 겉 표자고요. 리자가 속 리자잖아요. 그냥 글자도 그대로 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다. 6번이 답이 돼요. 무슨 뜻이죠? 명제, 경각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경자가 잠깐 이런 뜻이에요. 잠깐 경자. 각자는 시간을 뜻해요. 그 다음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 헛된 이론이나 논의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뜻이죠? 뭐라고 있죠? 공리공론. 공자가 빌공자에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객관적인 학문 태도를 이루는 것 이렇게 나오죠. 답은 10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있죠? 실사구시. 실사구시. 기구를 편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 2번이 답이 돼요. 뭐라고 읽죠? 이용후생 이렇게 돼요. 이용후생. 자, 3번은요. 3번은 천의 무봉이라고 읽어요. 천의 무봉. 원래 천의 무봉은 문학 작품에서는 천사 또는 선녀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선녀들이 입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 이 재봉, 이 박음질한 그 흔적이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옷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천의무봉은 완전 무결하여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읽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글자는 알잖아요. 상, 그 다음에 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보게 되면 다 두 번째, 세 번째 글자에 옆에 이렇게 부수가 있죠. 이게 물수변 부수예요. 그러니까 다 물과 관련된 거예요. 상누, 하습 이렇게 돼요. 누자가 셀다, 물이 새다 할 때 그 셀 누자고요. 습자는 젖을 습자예요. 습기 뭐 이럴 때. 그러니까 뭐예요? 위로 물이 새고 아래는 습기가 차서 젖어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기생충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가난한 집을 뜻해요. 가난한 집을. 그 다음에 7번은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권 재민 이렇게 되잖아요. 주권 재민. 주자가 주인 주자죠. 주인된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 백성민자잖아요. 국민한테 있다. 주권 재민. 뭐 권력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8번은 전호 후랑 이렇게 되죠. 앞에는 호랑이, 뒤에는 이리.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우하고 늑대는 알겠는데 뭐 이리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동물이 이렇게 잘 구분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앞에는 호랑이 있고 뒤에는 이리가 있다 이런 뜻으로요. 재난이 좋지 않은 일이 끊일 사이가 없이 일어날 때 쓰는 거죠. 9번은 좀 어려운 한자죠. 첫 번째 게 그쵸? 첫 번째 게 이게 질자예요. 줄이 아니라 질풍 모구 이렇게 되죠. 질자가 무슨 머리를 빗을 질자예요. 머리를 빗다 할 때 그 빗을 질자.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으로 머리를 빗고 그 다음에 모구 비유자죠. 비로소 뭐 한다? 목욕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편안한 삶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객지에서 고생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관용어고 동풍에 곡식이 병난다 이렇게 됐죠?
이 관용하고 속담을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바람이 좋은 뜻으로, 어떤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쓸 때가 많죠. 근데 그 바람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뒤에 걸 생각하면 되죠. 곡식이 병난다. 이렇게요. 그러면 답이 뭐가 되겠어요? 리얼이 되는 거죠, 뭐. 한참 나달이 익어갈 무렵에 때 아닌 동풍이 불어와 못 쓰게 된다라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추의 여지가 없다. 입추라는 말도 좀 알아두세요. 입추가 뭐냐면, 입자가 서다 입자고요. 추자가 송곳 추자예요. 그러니까 송곳을 세워둘 그런 공간도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미음이죠, 미음.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찬 경우를 이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풍 단양이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기억이 답이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남봉 났다라는 말, 남봉이 나서 이렇게 나오죠. 남봉이 났다라는 게 뭐예요? 바람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람 났다. 바람이 나서 돈을 함부로 날려 버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바람 피운다 할 때 그 바람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동풍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바람 피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풍 맞은 익모초 이렇게 되죠. 익모초라는 풀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 4월, 5월 달에 이 익모초를 달여서 먹었대요. 근데 이게 되게 쓰대요. 근데 이걸 왜 먹었냐면 여름에 더위 타지 않으라고 이 익모초를 달여서 먹었다고 합니다. 여름이 되기 직전에. 근데 하여튼간 여기 동풍이 나오잖아요. 동풍 맞은 익모초라는 것은 뭐예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익모초라는 풀도 이렇게 쏠리고 또 이쪽에서 불면 또 이렇게 쓰이고 바람 부는 대로 이 익모초라는 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부안해동이라는 게 한자 성어죠? 저번에 나왔죠? 주태 없이 남이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동풍 안개 속에 수수잎 꼬이듯이 이렇게 되는데요. 앞에 거 다 몰라도 돼요. 수수잎 어떻게 되듯이요? 꼬이듯이, 배배 꼬이듯이 이런 거예요. 답은 심술이 사납고 마음이 토라진 사람을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배배 꼬인 사람들 있잖아요. 심통이 나서. 이거하고 그 전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모가나무 심사라는 게 있어요. 모가나무 심사. 그 모가나무 본 적 있나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모가나무인가 이렇게 모르죠. 모가라는 건 알잖아요. 익으면 이렇게 노랗고 생김새는 되게 볼품 없지만 그 이렇게 방향제 같은 걸로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나무를 보게 되면 그 나무의 줄기가 이렇게 곧바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꼬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근육이 이렇게 꼬이듯이 그렇게 꼬였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 비슷한 말이 되겠어요.